장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점장은요, 저희 글로벌 금융 판매 리치앤아이 동양생명 지점장 전화번호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또는 지점장님에게 전화해서 상품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교육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 상품들이 많은데 그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지금 교육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략 상품이죠. 전략 상품으로 정해서 10년, 15년 납일 때 이 상품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교육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쓰이고 있는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동양생명에서 나온 자료를 2월달, 3월달, 4월달에 나온 자료를 짜집기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본형 보이시죠? 기본형과 트리플 체증형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다 2.9% 확정입니다. 2.9% 확정이율, 추가 납입과 기본 보험료 전부 다 2.9% 확정이고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쭉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근데 체증형은 가입 시점에 가장 작았다가 쭉 올라가서 나중에 뭐 20%가 200%가 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30년 시점에. 자, 5년 체증, 10년 체증, 15년 체증 이렇게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환급금이 가장 높은 것은 요 체증형이겠죠. 기본형보다는 체증형이 환급금이 높습니다. 자, 기본형은 사망보험금은 크되 환급금은 트리플 체증형보다 좀 작고, 트리플 체증형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형보다 사망보험금이 좀 작은 대신 환급금이 쭉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한번 보겠죠. 자,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 1형과 2형, 그리고 1종, 2종, 3종, 그러니까 5년 체증, 10년 체증, 15년 체증 이렇게 돼 있고, 가입 연령은 5년 후 체증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일 때 46세 보이시죠? 10년 납일 때 46세까지 가입이 되고, 15년 납일 때 남자 46세, 여자 50세, 또 15년 납일 때 여자 50세. 10년 체증형, 15년 체증일 때 각각 가입 가능한 나이 확인하시고요. 가장 편하게 10년 납을 저희는 주력으로 삼을 건데, 10년 후 체증형에 보면 10년 납은 남자 44대 남자 4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48세, 49세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해지환급률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5천만 원 1억일 때 기본형은 27만 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과기간 20년 차에 쭉 보면 이게 뭐죠? 35세 남성의 15년 납 보이시죠? 15년 납일 때 20년일 때 기본형은 106.9, 5년 후 체증형은 112, 이것도 112, 10년 후 체증형도 112, 다 112% 정도죠. 근데 30년 시점이 되면 기본형은 134, 5년 후는 144, 146, 147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차에 보면 10년 후 체증형과 15년 후 체증형이 가장 높죠. 100% 환급 시점은 기본형은 18년, 5년 후 체증형은 16년. 그러니까 16년부터는 20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 이후부터 환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참고하시고요. 10년 납 해지환급률, 15년 납 해지환급률, 20년 납 해지환급률일 때 추가 납입 보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디딤돌 유니버셜 트리플 체증형 10년 후 상품일 때 해지환급률,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통합 종신, 이것도 동양상품이죠. 전부 동양상품일 때
10년일 때 92%, 연금과 라이프 플랜 재테크가 이때는 환급률이 높습니다. 10년 납까지는. 그죠? 15년 차일 때부터 디딤돌이 많아지죠. 보이시죠? 20년 차일 때 좀 더 벌어지고 30년 차일 때 더 벌어집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쓰고 그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저축 형태로 찾아 써야 될 때는 환급률이 중요하죠. 최저보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차, 20년 차, 15년 차 시간이 지날수록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이 환급률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년 납, 15년 납을 주력으로 하고 10년 납, 15년 납을 주력으로 하고 디딤돌 트리플 체증형 5년, 10년, 15년 체증형을 가지고 설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은 상품 특징이 유니버셜 종신이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사망보험금이 체증형일 경우에 체증되고 확정금리가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체증형 종신에 대해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체증이고, 유니버셜 기능 2년 이후 자유납입 중도인출 2.9%일 때 확정금리 가산 적립 서비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체증형 어떻게 체증이 되는지, 유니버셜 기능이 어떤지, 2.9% 확정금리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 기본 판매 컨셉을 들어가기 전에 종신보험 판매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딤돌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판매 컨셉 중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제공하고, 연금 또는 특정 기간의 목적 자금이 필요할 때는 환급률이 높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이 종신이니까 저축이나 연금보다 최저 보증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최저 보증 이율로 간다는 가정 하에 종신을 가입하고 나면 뭐 단기간에는 연금이나 목적 자금이 높을 수 있겠지만 어느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 종신보험이 환급률이 더 높으므로 최저 보증 이율이 높으므로 환급률이 높다. 이런 컨셉, 그죠? 이런 컨셉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을 때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연금이나 목적 자금에 비해서. 이런 컨셉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했을 때 효과가 있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단기 목적 자금일 때 이율이 높다는, 최저 보증 이율이 높다는 것만 강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종신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컨셉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짚었는데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상품별 연금 플랜이라고 해서 최초에 한번 봤었죠. 저희 쭉 넘어올 때 트리플 체증형, 좀 크게 볼까요? 자, 트리플 체증형 10년 후일 때 가입 금액 그리고 월 보험료 똑같이 100만 원씩에 맞춘 거죠. 보이시죠? 여기에서 10년 후에 92%, 체증형 90.8%, 누구나 행복한 연금보험, 동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이죠. 97.7,
라이프 플랜 재테크 보험 100.9%. 15년 차가 되면 최저 보증으로 갔을 때 연금이나 저축을 앞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물론 이 전제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최저 보증,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 최징형이 35세 남자 10년 납 65세 연금 개시로 설계를 했을 때 이렇다. 그리고 총 받는 연금액도 디딤돌이 많다. 뭐 그런 얘기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트리플 체증형으로 유니버셜. 여기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하면 조금 더 벌어지겠죠. 2.9% 확정이니까. 물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최저 보증률이 좀 낮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감독원 경고,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으로 팔면 안 된다. 하지만 추가 납입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사망보험금,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을 받고 연금이나 목적자금을 활용할 때 디딤돌은 2.9% 확정 이율 기본보험료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추가 납입이죠. 추가 납입 부분도 2.9%다. 그래서 조금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종신보험 판매 컨셉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가장 환급률이 높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체증했을 때, 체증형 종신일 때 유니버셜 기능이다. 자,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이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유니버셜, 기본적으로 유니버셜이라고 하면요. 종신보험 이름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 추가 납입, 두 번째 중도 인출, 세 번째 자유 납입 또는 납입 중지죠. 납입 중지.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타회사 상품들이 어떻게 변경됐나 알아보겠지만 과거에는 추가 납입이 뭐 2년 있다 하든 3년 있다 하든 유지 기간에 따라서 쭉 추가 납입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1년 단위로 추가 납입을 뚝뚝 끊죠. 근데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예를 들어 월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1년 동안 120만 원이 기본보험료고 2년에는 240만 원, 3년에는 360만 원 이렇게 기본보험료가 쭉 넘어가죠. 근데 요즘에 많은 종신보험들이 1년에 120만 원씩 이렇게 정해지고 딱 끊기고 다시 120만 원, 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게 끊기고 다시 120만 원, 그리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게 끊기고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 납입하고 추가 납입 여력이 안 돼서 보험료만 쭉 내고 있으면 3년이 됐을 때 3년 차에 360만 원을 납입했죠? 이때 3년 차에 추가 납입을 360만 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기간이 길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 장점이 있고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율 2.9%다. 추가 납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도 인출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상품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중도 인출은 뭐 해지 환급금의 50%씩 1년에 뭐 4번 찾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8번 찾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12번 찾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90% 해지 환급금의 90% 이상 찾을 수 있고요. 한도는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 한도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납입 기능도 마찬가지. 2년 의무납입이 지나면 유니버셜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2년 이후 가능하죠. 2년 이후에 가능한데 추가 납입이 됐을 때는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해서 중도 인출은 바로 가능한데 추가 납입 부분이 없을 때는 2년 이후에 중도 인출이 된다는 얘기. 해지환급금 50% 내에서 자유납입도 또는 납입 중지도 2년이 지난 후에 나 돈 안 낼래? 나 조금씩만 낼래? 이렇게 하면 쌓여있는 돈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요거겠죠. 요거. 추가 납입 부분도 2.9%고 또 납입 연수가 뭐 10년이 됐으면 10년 동안 10만 원씩 10년을 내면 120, 1200만 원의 추가 납입 보험 한도가 보험료 한도가 언제 납입해도 살아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각 원수사별 가입 설계서를 보고 그러면 실제로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얼마나 환급률이 높은가 회사별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뭔가요?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물론 회사별 종신보험 환급률이죠. 종신보험 환급률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종신보험 이율, 공시이율이죠. 이율과 환급률을 알아야 됩니다. 통상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환급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이 높아도 사업비 때문에 환급률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별 종신보험 이율과 환급률을 어디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가? 자료는 글로벌 금융판매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또는 다음 검색창에 글로벌 금융 판매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글로벌 금융 판매를 눌러봅니다. 뭐가 나왔죠? 로그인을 눌러보시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됩니다. 자, 글로벌 금융 판매 아이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생년월일을 넣게 돼 있죠. 자, 그럼 홈페이지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곰스 신전산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료 게시판 보이시죠? 자료 게시판을 눌러보면 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내용은 상품 요약에 있습니다. 3, 4월 상품 요약 가이드북 첨부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열기. 자, 글로벌 금융 판매 상품 요약 가이드라고 나왔죠. 다음 장 보시면 종신 정기보험 공시율 이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동부생명부터 첫 페이지에 신한생명까지 예정이율은 2.75 쭉 나와 있죠. 예정이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한생명이 2.85 좀 높은 편이네요. 다음 장 보시면은 삼성생명이 2.5%에서 2.75 쭉 넘어가고 KB생명이 2.9% 그리고 처브라이프 종신보험이 3.0%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환급률이 이 페이지에서 제일 높은 애는 누군가요? 3.0이죠. 3.0%가 제일 높은데 환급금이 30년 차에 112%가 나왔죠. 20년 차에는 89%.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KDB생명인데 아니야 KB생명이었죠. KB생명은 2.9% 이율이고 84%, 105%.
근데 KDB가 2.57인데도 불구하고 84%, 95%, 117%다 높죠. 이 KB생명보다 KDB가 물론 터브라이프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KDB가 환급률이 좀 높은 거니까 이걸 놔두시고요. 20년 차에 95%였죠. 그러면 동부생명이 20년 차에 95%, 30년 차에 117% 가장 높죠. 다른 회사들이 116.9, 신한이 이율이 2.85로 동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은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동부하고 KDB생명을 한번 봐야겠네요. 흥국생명도 좀 높은 편이죠. 93%, 114%. 자,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 놓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KDB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의 환급률을 디딤돌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조금 전에 봤던 유니버셜 기능의 추가 납입은 어떻게 가능한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위해서 미리 쭉 설계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KDB, 동부, 흥국, 동양 10년 납을 먼저 열어서 펼쳐놓고 보기에서 너무 크네요. 좀 작게 만들어 볼까요? 페이지 축소, 실제 크기 자, 이 정도면 되겠죠. 동양 하나 열어두고 동양생명 아래쪽으로 쭉 보면 10년 납 50만 원 정도 돼 있죠. 내려보겠습니다. 환급률 해지환급금 예시 기본형일 때 10년일 때 89.7, 15년일 때 100.7 대략 요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동부 10년 납 주계약일 때 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10년일 때 88.2 이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부생명 10년일 때 88.2%, 20년일 때 109%, 25년일 때 뭐 121%, 30년일 때 134%. 자, 10년 88.2, 10년일 때 88.2, 동양생명 거는 10년일 때 89.7, 15년에 100.7, 15년에 98. 높죠? 디딤돌이. 10년 납으로 설계했을 때 20년일 때 109.7, 동양은 20년일 때 112, 20년일 때 109.7에서 112% 좀씩 높습니다. 30년일 때 140%, 동부는 30년일 때 134% 높죠. 자, 그럼 추가 납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100%, 동양생명은 추가 납입 100%만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100%만. 자, 10년일 때 101%, 20년일 때 132%죠. 20년일 때 132%. 요것만 보면 되겠죠. 20년일 때 132%, 동부는 자, 동부는 추가 납입된 걸 별도로 열어서 봐야 됩니다. 동부생명 10년 납 추가 납입 100% 설계서 여기에서 (100%일) 때 납입유예가 있을 경우 그렇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0년일) 때 129.8%,
동양은 몇 프로였죠? 20년일 때 132%. 높죠? 더, 그죠? 자, 그럼 동부는 200%까지 추가 납입이 되는 회사죠? 동부생명 200% 추가 납입을 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납입 있을 경우 200%입니다. 추가 납입 200%를 했을 때 동부가 136.3, 추가 납입을 하지 않은 100%만 추가 납입한 동양은 132.3. 얼마 차이 안 나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그럼 추가 납입이 200%한 게 낫지 않겠느냐? 동부가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차이가 몇 프로죠? 132.3, 136.3, 뭐 한 4%, 3%, 6.3, 2.3, 4% 정도 나는 건가요? 여기 30년 차에 175.2, 30년 차에 177.5, 뭐 한 4%, 5%, 3%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차관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차관을 하냐면 회사별로 추가 납입을 했을 때 동양생명은 추가 납입이 100%까지만 되죠. 그럼 동부는 추가 납입이 200%까지 됩니다. 자, 동양생명은 뭐 50만 원, 기본보험료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동부가 150만 원의 월납보험료라면 기본보험료 50만 원, 기본이죠. 그리고 플러스 추가 납입 100만 원, 추납. 이렇게 됐을 때 50만 원짜리 보험이죠. 그죠? 근데 동양생명은 100%까지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을 만들려면 75만 원이 기본 계약이 들어가고 플러스 75만 원이 추납이겠죠. 이렇게 되면 1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50만 원짜리가 수수료가 높을까요? 75만 원짜리가 수수료가 높을까요? 당연히 75만 원짜리가 수수료가 높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10년 납, 15년 납일 때 체증형으로 설계했을 때 추가 납입이 100%가 가능하고 이율은 2.9% 확정 이율입니다. 동부는 추가 납입이 200%까지 가능하고요. 200%까지 추가 납입이 200%까지 가능하고 환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수수료에서도 동양이 좀 더 높습니다. 동양이 수수료도 높고 뭐 기본 계약도 크고 200% 추가 납입한 것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비교하고 싶었던 겁니다. 동부생명도 굉장히 환급률이 높은 회사임에도 이 정도가 되죠. 그러면 뭐 다른 회사들도 한번 볼까요? 동부가 이렇다고 하면 KDB나 흥국은 어떤지 20년 납만 쭉 비교해서 보는데 설계서는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이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회사별 환급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회사별로 상품을 쭉 설계를 해 놨고요. 이렇게 이거 외에 또 이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것 포함해서 지금 이 강의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자료는 카페에 압축 파일로 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종신 10년 납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종신 15년 납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흥국 환급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처브라이프는 3.0% 확정, KDB, 동부, 동양, KB생명 하나가 빠졌는데 환급률은 흥국이나 KDB가 더 높습니다. 동부 얘네가
터보라이프를 넣은 이유는 3.0% 이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거.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은 2.9% 기본형과 체증형 두 개 다 확정 이율인데 기본형일 때와 체증형일 때 환급률을 비교하기 위함이고, 한국생명은 추가 납입 한도 100%, KDB 100%, 동부생명은 200%, 동양생명은 100%일 때 환급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납일 때 흥국생명은 101%, 처브라이프는 77%, 3.0% 확정인데도 많이 작죠, 그죠? 그리고 89% KDB는, 동부는 88%, 동양생명은 90% 일반형이, 그리고 체증형은 91%. 추가 납입을 했을 때는 101%, 101%, 101%, 기본형 101%, 체증형 102%. 조금 높네요. 그죠? 자, 10년 납일 때 20년이 됐을 때는 110, 110, 110, 디딤돌이 좀 높죠. 113, 또 체증형은 120. 추가 납입을 했을 때는 라이프업 UL이 130, 130, 130, 132, 디딤돌이 132, 그리고 체증이 135. 가장 높죠? 자, 동부는 200%가 추가 납입이 되는데 136%와 135%. 거의 차이가 없죠?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0년이 됐을 때는 168%, 그리고 169%, 169%, 175%, 179%. 자, 이렇게 되고, 주계약만 놓고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40년이 됐을 때는 뭐 이렇다. 요 정도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동양생명이 좀 괜찮죠? 10년일 때. 15년일 때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년 납일 때 20년 차만 딱 놓고 보면 102%, 102%, 102%, 105%, 111%. 많이 높죠, 체증형이. 그리고 추가 납입까지 121%, 122%, 121, 128, 그리고 123, 126. 여기에서 보듯이 각 회사별로 비교를 했을 때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이 강점이 있습니다. 많은 환급률에서 많은 강점이 있는데, 자,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보험은 아니죠. 전제를 깔았던 게 뭐였냐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시기 또는 특정 시기에 연금 전환을 할 때 환급률이 높은 보험, 최저보증이 높은 보험으로 가자, 환급률이 높은 보험으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종신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에게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도 타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자, KDB, 동부 같은 경우에 70%, FC효율이죠. 70%일 때 지금 581% 나오는데, 디딤돌 42세니까 초회가 612%, 한 30%에서 40% 정도 높죠. 그죠? 총량 같은 경우에는 892, 얘는 1093, 한 200% 차이가 납니다. 동부랑 비교해도. 자, 흥국이랑 비교하면 흥국이 1130%, 좀 높긴 하죠, 흥국이. 자, 처브라이프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년, 5년, 7년, 10년 일대 수수료는 많이 준다. 하지만 환급률이 많이 낮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도 유리하고 환급률도 높으면서 수수료도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가장 경쟁력 있는 형태의 보험이 동양생명 디딤돌입니다. 20년 납은 근데 왜 안 하냐? 20년 납일 때는 환급률은 높지만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요. 가급적 가장 그 설계사에게도 유리하고 고객에게도 유리한 상품이
전략적으로 동양생명이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동양생명은 기본적으로 시책이 월 보험료의 50%가 걸리죠. 월 보험료의 50%가 시책이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글로벌 금융 판매 리치앤아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추가로 20% 시책을 더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70%가 걸려 있다. 거기에 전략 상품이므로 제가 동양을 판매를 하실 때 FC들이 조금 더 수수료의 이득을 가질 수 있게 더 책정을 하고 있으니 잘 보시고 10년 납, 15년 납, 서두에 말씀드린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을 때 연금전환 또는 전략적으로 목적 자금을 확보할 때 동양생명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이 현재 시점으로 가장 유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 상품은 근데 단점이 있죠. 40세 중반 이후에는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설계를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동양생명 디딤돌 종신보험의 판매 컨셉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동양생명 디딤돌에서 하는 연금 컨셉이 있어요. 미리 받는 연금이죠. 어떤 거냐면 요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설계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적용했을 때 심화 과정이죠, 일종의. 요걸 적용했을 때 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타사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 정도를 심화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 이번 강의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유니버셜 기능들이 타사가 중도인출, 추가 납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디딤돌이 왜 유리한지 심화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입 설계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